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루이스 A의 강연 중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부에 관한 긍정 확언, 그리고 시각화와 명상에 대한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루이스 A가 말하는 긍정과 풍요로움을 받아들여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괴로워하기보다는 과거를 훌훌 털어내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영이나 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결코 부를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움을 멀리하게 만들죠. 부족함에 집착하면 그 부족함만 생길 뿐입니다. 가난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은 가난을 불러오고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불러옵니다.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바꿔도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돈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재정적 성공 사이에 벽을 세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열면 돈이 여러분 쪽으로 스스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아. 같은 말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말이니까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같은 생각도 가난한 마인드셋의 전형입니다. 우리 우주는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을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거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재미로 로또를 사는 건 괜찮지만 로또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모든 문제가 그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것은 삶의 지속적인 선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이 모든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는 2년 이내에 당첨금을 거의 다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죠. 복권 당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런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주에 나는 우연한 기회를 제외하고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권 당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식과 생각을 바꾸어 우주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흐르도록 허용한다면 복권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의 권리에 의해 모든 풍요로움은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 또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선언,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를 막는 또 다른 요소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베풀 때 그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면 인생도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종이 클립이나 우표를 챙겨가는 일은 없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거나 타인의 존경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남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해치는 일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행위들은 우주에 나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 몰래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서 돈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념을 깨닫고 그런 신념을 바꿔 새로운 풍요로운 생각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번영을 원한다면
번영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몇 년간 사용해온 번영에 관한 2가지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여러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2번째는 나는 어디를 가든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 2가지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방식은 제 이해와는 거리가 멀었죠. 우리가 서로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풍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출판사 헤이하우스에서는 항상 정직하고 명예롭게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일을 잘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돈이 멀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가능한 모든 순간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출판사는 엄청난 명성을 얻었고 사업이 너무 커져서 거의 감당이 안 될 지경입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대받던 어린 시절을 보낸 저조차 이룰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풍요로움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2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기쁨을 가득 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주의 모든 좋은 것과 풍요로움에 열려 있고 수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이 긍정적인 확언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사용하세요.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며 모든 종류의 번영이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일하는 어디든 깊이 감사하며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조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주에 살고 있으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번영에 기꺼이 열려 있습니다. 삶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나는 삶을 신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 삶에 좋은 것만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빈곤의 사고방식에서 번영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며 내 재정 상태도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 새로운 놀라움을 맞이합니다. 나는 사랑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수표를 쓰며 풍요로움이 나를 통해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는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금 최고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저항을 버리고 이제 돈이 내 삶에 즐겁게 흐르도록 합니다. 나의 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의력에 대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창의력을 막는 일입니다. 나는 창의력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 타고난 창의력이 흐르고 있고 이를 발휘하기만 하면 놀라운 결과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나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우리의 삶을 창조하며 각자에게는 독특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주변 어른들로부터 창의성을 억누르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키가 너무 커서 춤을 출 수 없다고 말한 선생님이 있었고 제 친구 중에는 나무를 잘못 그려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리석게 주어진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던 순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제한하는 메시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술은
창의성의 한 방식일 뿐 창의력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몸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일상적인 창조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 현재 직업, 은행 계좌 상태, 친구와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창조적인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의력이 발현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훌륭한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으며 이를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만족과 깊은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항상 영적인 안내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영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갈망을 따르면 우리는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성공이 보장됩니다. 우리 앞에 목표나 길이 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두려움에 주저앉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내면의 완벽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면 이제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고 떠오르는 모든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할 때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인생은 40대 중반에야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0세에는 작은 출판사를 시작했고 55세에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컴퓨터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60세에는 제 첫 정원을 가지게 되었고 열정적인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70세에는 어린이 미술 수업에 참여했고 70대에는 제 글씨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글씨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비벨라 로저스 책에서 영감을 받았죠. 75세에는 성인 미술 수업을 마치고 제 그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요가를 시작하여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76세가 되던 해에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스트레칭하기로 결심하고 볼룸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여러 번 수업을 들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춤을 배우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것임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매일 것인지 또는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풍요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과거의 모습에 갇힐 수도 있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자기 혐오의 가시덤불, 절망과 분노, 걱정의 돌멩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오래된 나무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치우고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면 기쁨과 번영의 작은 씨앗이나 식물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식물들에게 햇빛을 주고 물을 주며 영양분과 사랑을 가득 담아 관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결국 그 씨앗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키울지 선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꾸면 그 생각들이 성장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경험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 3분 안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두 손을 깍지를 껴보세요.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손을 펴고 다른 엄지가 위로 오도록 다시 깍지를 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방식으로 깍지를 껴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깍지를 껴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 이상함이나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몇 달 후에는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실패로 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여기세요. 실수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자신을 꾸짖고 비난하지 마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실수는 인생에서 성취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라며 허공에 손을 내밀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앞서 말한 정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부정적인 잡초가 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내 생각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모든 비난, 죄책감, 처벌, 고통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긴장과 두려움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내면의 힘을 발휘하려면 이완이 필수적이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언제든지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자신의 내면에서 중심을 찾고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느껴보세요.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사회는 명상을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명상은 매우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사랑, 평화 등의 단어를 조용히 반복하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용서받았다.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명상 중에는 생각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돕기 위해 패드와 연필을 들고 앉아서 생각을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이구나, 분노의 생각이구나, 지금은 사랑의 생각이구나 와 같이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내면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내면의 지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더 높은 힘과의 연결은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명상을 해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흙을 파는 것을 좋아하며 이건 저에게 훌륭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낙관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칼 시밍턴 박사는 그에 져서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암 환자들에게 많은 시각화 기법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법들은 종종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각화를 통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각화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여러분과 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각화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암 환자 여성은 자신 몸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각화가 끝난 후 그녀는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몸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시각화를 바꿔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병든 세포를 녹이는 이미지나 마술사가 마술봉으로 세포를 치유하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는 것이죠. 저 자신도 암을 진단받았을 때 시원하고 맑은 물이 병든 세포를 몸에서 씻어내는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아픈 가족이나 친구를 둔 사람들이 그들의 아픈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며 좋은 기운을 보내세요. 시각화와 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오디오 자료들이 많으니 찾아서 들려주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저 사랑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를 약화시키지만 칭찬은 우리 내면의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지성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꾸짖는 것은 창조의 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뉴욕의 종교과학교회에서 처음 연설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의 질문을 적어 바구니에 담으면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며 간단한 치유도 해드렸습니다. 첫 연설이라 부족함이 있었지만 연단에서 내려올 때 루이스, 정말 멋졌어.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몇 번만 더 하면 프로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제 자신을 칭찬하는 데 노력했고 그 결과 6번의 연설 후에는 정말로 능숙해졌습니다. 이 방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연설에 대한 훈련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삶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벽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지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삶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좋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